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설날 당일 저녁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년에 두 번 있는 큰 명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자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명절에는 짧게라도 다녀오려고 해서 주말에 내려갔다가 설 당일날 제사를 지내고 올라올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절인 만큼 고칼로리 음식 섭취도 많이들 하셨고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하는 이유가 또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많이 드신 만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만큼 또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몸에 저장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스트렝스 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 신장 반사 그리고 힘줄의 탄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단어인 탄성 트레이닝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고, 이제 몸에 있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 힘줄이나 그 다른 신경을 좀 더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렝스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 신장 반사가 있는데요. 신장 반사, 그러니까 스트레치 리플렉스는 단어 뜻대로 근육이 늘어났을 때 반사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을 일정 범주 안에서 통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이제 근섬유의 수축 이완과 관련된 것이 골지건기관 그리고 근방추입니다. 하나는 과도한 수축에 대한 이완 반사작용을 하는 거고, 하나는 과도한 이완에 대해서 수축 반사작용을 담당하는 것인데, 골지건기관의 이완 반사를 통한 응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사통이 있고 막 눌러서 아픈 부분에 굉장히 이제 탄성 있는 물건을 대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죠. 라크로스볼 같은 걸로 많이들 접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나 폼롤러를 통한 이제 홀딩해 놓고 하는 자가 근막이완 마사지 또한 이런 원리에서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주요한 관점은 스트렝스에 활용하기 위한 근방추의 작용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굉장히 높은 강성을 가진 결합 조직인 힘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강성이 높다는 단어가 너무 기계공학적인 느낌인데 그냥 질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방추는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수축을 해서 과도한 이완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근섬유입니다. 근섬유, 운동신경 그런 것입니다. 바벨 운동을 하는 동안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관절들은 굽혀지거나 펴지게 됩니다. 이 굽혀지고 펴지는 과정에서 근육 또한 수축과 이완을 이제 순차적으로 겪게 되는데, 스쿼트로 예를 든다고 하면 바벨이 이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바닥 구간에서 무릎은 최대로 굽혀지게 되고, 동시에 이제 사두근과 둔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완이 될 것이에요. 좀 더 확장하면 이제 발목하고 고관절 또한 굽혀지고 펴지겠죠. 이때 신장 반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용이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평소의 가동 범위보다 더 늘어나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방추가 수축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대퇴부 또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스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단 구간을 지날 때 사두근을 수축 이완을 안 하고 그냥 넘기는 어떤 패턴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운동 신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신경이 하나의 근섬유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근방추와 연결된 근섬유는 신장 반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수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비자발적인 수축을 만들어내는 근방추가 동원하는 근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움직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동원되는 근육과는 별개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들고 있는 그 무게인 1RM이 진짜 본인의 한계치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비대 관점에서는 뭐 굳이 꼭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체급제 스포츠로 리프팅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체중 대비 본인의 한계까지 중량을 다루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꼭 활용을 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근방추의 신장 반사를 이용해서 리프팅의 기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작의 전환 구간에서 이제 근방추가 활성화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바벨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서 프레스 신호를 받고 밀어야 되기 때문에, 파워리프팅에서는 이제 근방추의 신장 반사보다는 뒤에서 다룰 힘줄의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 더 크게 활용이 되지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에서는 근방추의 신장 반사 또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보시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타일 두 가지 중 하나는 서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바벨을 잡자마자 들어올리는 어떤 큐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을 잡은 상태에서 햄스트링을 펴고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에 연속돼서 이제 바로 바벨을 들어올리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신장 반사인데, 몸이 급격하게 굽혀지면 펴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몸이 내려가면서 실리는 운동량을 무릎과 발목의 탄성으로 살짝 저장을 했다가 쭉 풀어내면서 이제 금방추의 신장 반사를 동원하고 같이 이제 리프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잡은 상태에서 세팅을 다시 하는 그런 방식은 제가 주로 활용하는 방식인데, 바벨을 잡고 햄스트링을 펴고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립니다. 햄스트링을 폈다가 빠르게 내리면서 고관절을 굽히고 또 무릎을 굽히면서 허벅지 앞쪽을 살짝 눌러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면서 바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고관절과 무릎, 발목의 탄성을 저장을 하고 사두 그리고 둔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치가 됐다가 펴지는 신장 반사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동작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그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등 쪽을 통해서 이제 몸에 긴장을 거는 슬래그 아웃까지 빠르게 연계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영상을 뒤쪽에서 찍으면 하단 구간에서 이제 둔근이 가장 이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전환 구간이 정상적인 이제 둔근의 가동 범위와 거의 비슷하다면, 가장 힘든 구간인 바닥 구간에서 신장 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축력을 얻고 정체 구간을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이제 금방추의 활용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트렝스 운동에서 이제 너무 유연한 것이 손해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무게를 들기 위한 경쟁에서는 모든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룰에 필요한 적정 가동 범위에서 전환을 할 때 유연성이 너무 좋은 경우에는 신장 반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힘줄의 탄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특히 리프팅 보조 훈련에서 이제 정지 훈련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힘줄은 굉장히 질긴, 그리고 이제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결합 조직입니다. 근육의 움직임에서 관절이 굽히고 펴지고 이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이 조직 또한 압축을 받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때 압축되었을 때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방출되는 시점을 정체 구간하고 일치시킨다면 더 높은 중량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를 기준으로는 하단 구간에서 팔꿈치에 힘줄에 저장되는 탄성을 이용하는 것인데, 힘줄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가 보통 1에서 2초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단 구간에서 바벨이 정지했을 때 긴장을 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무게를 받은 상태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치프레스에서는 이제 천천히 받아서 정지를 한 다음에 밀어 올리는 소프트 터치 방식이 있고, 바벨을 받아서 콱 찍어 내리는 어떤 싱크인 스타일이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이제 팔꿈치가 굽혀지는 건 동일하고, 이때 이 굽혀진 팔꿈치에 있는 힘줄에 탄성을 저장했다가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특별한 것보다 이제 리프팅 기술의 보조 훈련으로 정지 훈련을 할 때 단순하게 힘을 빼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바벨을 밀어 올릴 때 팔꿈치가 펴지는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에서도 무릎과 발목의 탄성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닥 구간에 이제 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활용되는 구간마다 사용을 하는 정지 훈련하고 이 탄성을 이용하는 방식을 같이 훈련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힘줄에 대한 훈련 같은 경우에는 스트렝스 훈련에서 지금 말하는 이런 방식보다 탄도성 훈련, 어떤 던지기 그런 거나 어떤 탄성 훈련 이런 것들로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테니스와 같이 이제 순발력과 민첩성이 크게 작용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힘줄이 강하고 질긴 것보다 유연하면서 잘 늘어나서 큰 가동 범위에서 탄성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근육의 수축 이완이 아니라 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을 아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스트렝스 운동에서는 이런 앞에 언급한 훈련을 통해서 힘줄을 강하고 질기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1RM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실제로 이런 훈련들이 결국 힘줄에 어떤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아직 효과가 명확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각 종목별 프로 선수들의 힘줄의 강도와 유연성을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는 합니다. 신장 반사 탄성에 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잘 활용하셔서 부상 없는 스트렝스 훈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프로틴 자유 주제 홍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영상 주제가 결합 조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영양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MSM, 그러니까 식이유황입니다. 연골의 회복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한 1년 반 이상 장기간 섭취를 해봤지만 사실 뭐 대조군 실험을 가지고 어떻게 명확하게 보인 게 아닌 이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저도 사실 딱히 체감한 효능은 없습니다. 리뷰를 살펴봐도 누군가는 이제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누군가는 이제 관절의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명확한 어떤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후기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이제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대립되는 결과가 많아서 이제 더더욱 효능은 장담하기 어렵지만, 결합 조직과 관련돼서 이제 결합 조직의 회복과 관련돼서 서칭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고, 이걸 이제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번 먹었을 때 30원 정도라서 사실 가격적인 부담은 저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틴이나 부스터 같은 걸 드실 때 같이 타서 마시면 편하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인데, 이것도 이제 연골과 결합 조직의 중요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런 성분을 직접 다이렉트하게 주사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이제 식이로 섭취하는 것이 진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항상 의문점으로 저도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함유되어 있는 게 갑각류라서 평소에 이제 뭐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식단으로 챙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또한 이 제품 또한 하루 섭취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일 가격이 120원 정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120원 정도로 거의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실 스테로이드나 불법 약품도 아니고, 어떤 영양제 성분 하나가 가진 효과가 카페인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또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많이 접근을 할 것 같고, 반면 이제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례도 이제 가끔은 접할 수가 있는데, 그게 본인이 된다면 좋겠죠. 사실 저는 그런 적이 잘 없는데도 많이 먹고 있지만, 그 어느 정도 이제 플라세보를 노리고 먹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는 체감하기가 어렵겠지만 마이프로틴의 강점이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다양한 제품군이 있고, 뭐 사실 아이허브에 들어가면 또 다양한 제품들을 제품사별로 서칭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 마이프로틴이라는 그 회사 하나 안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매우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언급해드린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모두 섭취를 하면 하루에 150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커피 한 잔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부담 없이 섭취를 해보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나 개선이 된다면 좋다는 생각으로 먹어볼 만하다라는 추천이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제품들을 접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이제 계속 먹으면서도 어느 정도 귀찮기 때문에 챙겨 먹는 게, 체감이 안 되면 안 먹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방치하게 되고, 그런 물건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라세보 효과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먹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과자보다도 싸니까. 이렇게 이제 제품과 관련된 소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 이제 여기까지 또 이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초에도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또 구정이 돼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연휴 되세요.